라디오 명작 극장 칼날 조세희 작 박정석 연출 세 번째. 시내의 이웃집들도 각기 어떤 문제를 갖고 있겠지만 그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내의 집은 어떤가요? 남편은 늘 피로를 느끼고 아들과 딸은 자기만의 세계에 골몰해 있습니다. 시내는 막막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고민을 하는 표정이었다. 시내는 말을 하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아들의 방문을 닫아주었다. 딸애는 마당으로 내려가 서 있었다. 시내는 딸애가 마당가 수도꼭지를 트는 것을 보았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딸애가 말했다. 소리가 날 리 없지. 딸의 옆으로 다가가자 딸애는 엄마를 쳐다보았다. 오늘 밤엔 일찍 주무세요. 딸애가 말했다. 왜? 제가 물을 받을게요. 어쩐 일이냐? 짐짓 시내가 물었다. 그냥 받아보고 싶어요. 물은 새벽 2시나 돼야 나와. 그래도 받아놓고 잘래요. 밤마다 일찍 자면서도 수도꼭지 앞에 앉아있을 엄마를 생각하면 불안했어요. 한밤중에도 엄마는 깨어 있었어요. 다른 엄마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다른 집 엄마들은 가정부한테 맡기고 일찍들 자잖아요. 앞뒷집엔 자가 수도까지 있어서 수돗물은 조금만 받아도 돼요. 밤마다 잠이 들면서 엄마는 캄캄한 무인도에 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 괴로웠어요. 오늘 밤엔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일찍 주무세요. 학교에 가서 졸기나 하려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시내의 가슴은 높게 뛰었다. 우리 혜영이가 어느 틈에 이렇게 컸구나. 그러니까 내가 또 모르는 사이에 필요해요 엄마라고 말할 나이가 될 거야. 그것보다 아깐 내가 어째서 틀렸다고 그랬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지. 공부를 할 땐 라디오를 꺼야 된다고 하니까 틀렸다고 그랬어. 엄만 참. 딸애가 얼굴을 붉혔다. 앞 뒷집 TV에서는 광고 노래가 한창이었다. 전 벌써 잊고 있었어요. 딸애가 말했다. 그렇지만 엄마도 좀 이해해줘요. 이해하라니. 뭔 말이냐? 팝송을 듣고 있으면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니? 아니 엄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좁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엄마 땐 달랐어요? 달랐지. 아빠나 엄마는 너희만 했을 때 농촌을 찾아다니면서 꽤 열성적인 운동을 했었어. 할아버님은 중국, 만주, 시베리아 그리고 하와이까지 다녀오셨다고 그러더구나. 고생을 많이 하셨던 어른이야. 왜요? 왜냐고? 시내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나라를 위해서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말년까지 불행하셨던 걸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이 풀려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야. 자, 저쪽 양동이를 가져와라. 시내는 말했다. 너희들에겐 구할 나라가 없단다. 엄마, 이제 그만 들어가요. 딸애가 다시 말하고 있었다. 제가 받아놓고 잘래요. 그럼 같이 받아보자. 벌써 나와요? 시내는 마당가에 무릎을 꿇듯 앉더니 쇠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다. 이런, 내 정신 좀 봐라. 딸애는 엄마의 목소리가 유난히 차분하다고 느꼈다. 엄마는 맨홀에서 생선칼을 꺼내들었다. 낮에 쓰고 이 안에 그냥 넣어두었구나. 어머! 피가 묻어있잖아요. 놀랄 건 없다. 시내는 말했다. 낮에 조그만 사고가 있었다.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다. 딸에는 엄마의 얼굴을 보았다. 신혜는 난장이를 생각했다. 낮에 난장이는 기계부대를 둘러맨 채 뒷집 여자와 앞집 여자 앞에 서 있었다. 아주머니, 저를 믿어보세요. 난장이가 말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뒷집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가 없어. 난장이는 그때 말하지 않았다. 뒷집 여자는 난장이를 훑어보았다. 지금 몇 살이지? 52입니다, 아주머니. 어머, 그래요? 여자는 다시 난장이를 훑어보았다. 난장이는 이렇게 말했다. 일감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다 공장에 나가던 아이들이 직장을 잃고 놀고 있습니다. 제게 맡겨만 주시면 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 집 여자는 거인처럼 서서 고개를 저었다. 난장이의 키는 두 여자의 어깨 밑까지밖에 안 찼다. 신혜는 부엌 환기창을 통해 내다보고 있었다. 난장이는 기계가 든 부대를 둘러맨 채 말없이 서 있었다. 아저씨, 신혜는 밖에다 대고 무작정 이렇게 말했다. 저희 일 좀 해주시겠어요? 난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그리고 맡길 일이 집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녀는 말했었다. 그러자 거짓말이에요. 앞집 여자가 가로막고 나섰다. 수도꼭지를 새로 달면 물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말이나 돼요? 그게 왜 거짓말이에요? 신혜가 말했다. 생각보다 큰 소리로 말했던 것 같다. 그러자 뒷집 여자가 발끈해서 말했다. 아니라면 대개나 달아보세요. 네, 저희가 달겠어요. 신혜는 말하면서 환기창 문을 닫았다. 그녀는 부엌을 나와 마당으로 내려섰다. 바싹 마른 수도꼭지가 햇빛을 받고 서 있었다. 집안에 물기라고는 없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난장이도 보이지 않았다. 신혜는 윗골목으로 올라가면서 큰 길로 통하는 길을 내다보았다. 골목을 빠져나간 난장이가 버스길로 들어서더니 오른쪽으로 꺾어가고 있었다. 신혜는 빠른 걸음으로 큰 길을 향해 갔다. 난장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파사에서 틀어놓은 전축 소리가 그녀의 귀를 잡아때릴 뿐이었다. 그녀는 큰 길을 따라 걷다가 낡은 간판 앞에 섰다. 수도꼭지와 펌프머리를 그려넣은 간판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아주머니. 안에서 한 사나이가 말했다. 우물을 파시려고요? 아니요. 신혜는 가게 안을 기웃거렸다. 들어오세요. 사나이가 말했다. 수돗물이 안 나와서 그래요. 신혜는 떠밀리듯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시면 우물을 파셔야죠. 사나이는 쌓아올린 쇠파이프 옆에서 말했다. 우물을 파고 자가수도를 설치하세요. 이 동네 자가수도는 다 우리가 놓아드린 겁니다. 아주머니 댁은 어디세요? 포도밭 아래쪽이요. 그쪽 일도 많이 했습니다. 세무서에 나가시는 댁 일도 우리가 했어요. 그대가 앞집 아주머니셔. 다른 사나이가 말했다. 대여섯 명의 사나이들이 안쪽 쇠파이프 밑에서 화투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잘하실걸요? 제가 회사 차장님 댁 일도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고동만 틀면 언제나 물이 콸콸 나오죠. 수돗물을 쓰는 것하고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부러진 앞니를 드러내며 사나이가 말했다. 사나이의 바른쪽 팔에는 벌거벗은 여자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사나이는 다시 부러진 앞니를 드러내며 말했다. 들어갈 돈 생각부터 하시면 생전 물 걱정을 떠나시지 못합니다. 우선 시작하고 보세요. 어떤 분은 오셔서 수도선을 봐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건 백날 봐야 헛일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위 가발회사 사장님 댁 일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 댁은 큰 풀장의 물도 자가수도로 채우시죠. 말이 쉽지 풀장의 물을 자동 펌프로 올려 채운다면 다들 놀랍니다. 수도꼭지를 새로 달아보면 어떻겠어요? 물을 좀 일찍 받을 순 있지 않겠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될 리가 없습니다. 신혜는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야! 사나이가 외쳐 불렀다. 신혜의 가슴은 철렁 가라앉았다. 너 나 좀 봐! 사나이가 무쇠 펌프 머리를 거꾸로 잡아들면서 무서운 얼굴로 소리치고 있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밖에 난장이가 와 서 있었고 사나이는 그 난장이를 향해 곧 뛰어나갈 기세였다. 난장이는 무거운 부대를 고쳐매면서 주춤거리듯 물러서더니 이내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다. 시내는 사나이를 옆으로 밀면서 밖으로 나갔다. 사나이가 부러진 앞니를 드러내며 뭐라고 말해왔다. 시내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난장이는 큰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가게 앞까지 따라 나온 사나이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뛰는 가슴을 눌러가며 난장이를 쫓아갔다. 사나이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고 난장이는 왼쪽 골목에서 나온 경운기를 피해 길가에 섰다. 농기구 공장에서 만들어진 경운기는 엉뚱한 곳에와 연탄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시내는 난장이 옆으로 바짝 다가갔다. 아저씨를 찾았어요. 시내가 말했다. 난장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시내는 난장이가 서 있던 자리에서 이쪽을 노려보고 서 있는 펌프집 사나이를 보았다. 아직 서 있습니까? 난장이가 물었다. 난장이가 골목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들어갔어요. 시내가 말했다. 난장이는 부대를 내려놓고 땀을 씻었다. 왜 저 사람을 무서워하세요? 시내가 물었다. 난장이는 말없이 두 눈만 껌뻑거렸다. 도대체 이런 종류의 공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기 위해 약국 앞에 서 있었다. 난장이는 부인이 고개를 돌린 사이에 손을 움직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빵 한 조각을 뜯어 입안에 넣었다. 아저씨, 저희 일 좀 해주세요. 시내가 말했다. 난장이는 입을 다문 채 시내를 쳐다보았다. 시내는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걸으면서 말없이 따라오는 난장이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난장이는 말했다. 전 이웃 아주머니들이 서로 싸우실 것 같아서 피했었어요. 그가 둘러맨 부대 속에는 달고 다른 기계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었다. 그 기계 부대는 난장이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었다. 내려놓으세요. 시내가 말했다. 난장이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마당가 쇠뚜껑을 열더니 계량기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자를 꺼내서 그 깊이를 재어보는 것이었다. 장독대 앞의 마당과 수도꼭지의 높이도 재어보았다. 보세요, 아주머니. 난장이가 말했다. 이 수도꼭지는 땅속으로 들어온 선보다 6자나 높게 달렸습니다. 계량기에 이어진 선보다는 5자나 높고요. 그런데 보내지는 물은 부족하거든요. 수압도 낮죠. 그러니까 꼭지를 낮게 달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꼭지가 높은 다른 댁보다는 물을 일찍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저씨, 전 알고 있어요. 시내는 가슴을 두근대며 말했다. 계량기 뒤쪽에다 꼭지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난장이가 말했다. 앞쪽에다 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계량기를 속이는 게 돼요. 도둑질과 마찬가지죠. 엎드려 받기가 불편하시겠지만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것보다는 나으실 겁니다. 다른 댁보다 서너 시간은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임시로 이렇게라도 사십시오. 물이 잘 나올 세상이 언젠가는 올걸요. 난장이는 달고 다른 기계들을 꺼내어 일을 시작했다. 시내의 가슴은 그대로 뛰었다. 난장이는 거꾸로 처박히듯 몸을 굽혀 수도선을 잘랐다. 그의 기계들은 너무 오래 사용한 것이어서 이제는 거의 못 쓸 것들 뿐이었다. 그래서 힘이 더 드는 것 같았다. 한 가지 다행한 것은 난장이의 몸이 원체 작아 좁은 시멘트 맨홀 속에 들어가서라도 허리를 굽혀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내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말을 걸었다. 아저씨, 댁은 어디세요? 저 건너 벽돌 공장 밑입니다. 난장이가 말했다. 여기서도 벽돌 공장의 굴뚝이 보입니다. 그 밑으로 번호를 크게 써붙인 집들이 닥지닥지 붙어 있어요. 집 앞엔 방죽이 있고요. 언제 한번 와보세요. 동네는 지저분해도 재미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발육이 나빠서 유난히 작아 보이지만 귀엽습니다.
저희 옆편네는 돼지를 방죽으로 몰아넣어 목욕을 시키죠. 돼지를 다 키우세요? 옆집 겁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공장에서 쫓겨나지만 않았어도 몇 마리 사 키울 수 있었을 걸 그랬어요. 자녀는 몇이나 두셨어요? 셋입니다. 난장이는 하던 일을 멈췄다. 그 녀석들은 난장이가 아닙니다. 어머,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꼴이라 말입니다. 아저씨, 신혜는 말했다. 전 아저씨 같은 분이 좋아요. 방금 아저씨와 이웃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난장이는 다시 몸을 굽혀 일했다. 아이들이 다른 공장에 나가 일하게 되면은 우선 돼지부터 몇 마리 살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놀러 오세요. 출연 김용준, 우미화, 성여진,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